오늘 삼성전자가 3.6% 상승하면서 85,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본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 상승했고요. 전일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엑시콘이 삼성전자의 SSD 주문 폭주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2% 급등했고 테스가 17% 급등, 한미반도체는 2.25% 상승했습니다. 기아가 글로벌 도매 판매 2개월 연속 감소 소식과 함께 3.6% 하락했고 현대차도 3.3% 하락했습니다. 이란 영사관 공습 소식에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SK이터닉스가 인적 분할 재상장하면서 3연속 상한가, SKD&D도 뒤따라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검토 소식에 15% 급등, 현대 로템이 2.5%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52주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가 5% 이상 상승했고 낸드 플래시 풍기 현상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기업용 SSD 가격을 1분기에 비해 25% 올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목요일이죠. 3월 28일에 8만원을 돌파하면서 연속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주봉상 큰 흐름을 보면 8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난 12월에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지난주 8만원 돌파하면서 8만원 중반을 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8만원 중반, 8만 5천원, 6천원 부근은요. 일봉 차트로 다시 보면 21년 2, 3월달, 4월달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입니다. 3월 중하순의 강한 상승, 8만원에서 매물 소화 돌파하면서 상승한 만큼 상승했을 때 8만원 중반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 출회가 될 수 있는데 그 매물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길게 본다면 매물을 소화하면서 9만 전자, 10만 전자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AI 서버용 낸드 SSD 주문이 폭주하면서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엑시콘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3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첫 11선 눌림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 저점을 지키면서 21선 부근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증가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올해 134%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코스피 20위권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쓰이는 TC 본더 납품 순항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어제 약간 나왔고 오늘도 다소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도지가 나왔죠.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물론 조정 없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와야 신규 매수가 가능하겠죠.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감속되고 도지가 나온 상태에서 5일선이 깨지면 단기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테스가 17% 급등했고요. 파두 11%, 윈팩 9.9%, 네오셈 8.5% 급등했습니다. 중동 시리아 수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이 발생했는데요.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되면서 정유가스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흥구석유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석유 22%, 중앙에너비스 12% 상승했습니다. 흥구석유가 작년 10월에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1월 달에도 한 차례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횡보 형태가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거래 터지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 전고점 14,000원, 5,000원 부근에서 저항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는
단기 매수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석유가 흥구석유 뒤따라서 올라간 모습인데 작년 10월 올라갈 때 1월 올라갈 때 오늘 흥구석유보다 조금씩 약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K D&D로부터 인적 분할에 상장한 SK 이터닉스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SK D&D마저 뒤따라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SK 이터닉스 어제 보여드리면서 또 힘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힘있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라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단타 선수들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는 지지를 확인하고 한 번은 공략을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100조 원 해상 풍력 발전 드라이브. 어제 일부 풍력 관련주 강했는데 오늘도 일부 풍력 관련주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일봉인데요. 어제 바닥권에서 박스를 돌파하는 27%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장중 21%까지 올라갔는데요. 전고점 근처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강한 힘이 들어왔고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바닥권 대량 거래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정 이쁘게 나올 때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CS윈드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12% 상승에 오늘 1%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점 부근에서 내일 다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분봉상 어제 강하게 상승하고 어제 오후 저점 부근에서 오늘 저점이 형성이 됐고요. 내일도 이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추진 소식이 나타나면서 급등했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4%까지 눌렸다가 21선을 찍고 15%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상승파동이 있죠. 사상최고가를 돌파한 강력한 상승파동이고요. 21선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대파동 상승파동 안에 소파동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아카데미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었는데 어제 도지 캔들이 나오고 오늘 21선 아랫꼬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사상최고가 랠리 중에 이슈가 터졌고 오늘 다시 신고가를 냈죠. 그럼 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눌림 지지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또 이후에도 눌림 지지가 이쁘게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공략해야 되는 거죠. CNR 리서치가 인공지능 제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 품목 허가를 이끌어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 임상 3상 아토피 치료제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의 월봉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19,000원에서 1,1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승, 조정, 상승으로 이걸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하면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하던 월봉의 22평 노란색 선도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하면 바닥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엔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 28일에 대신증권에서 엔캠에 대해 올해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엔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전고점 지지받다가 저항받았던 자리를 보러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거기서 매물을 잘 소화하고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데 그걸 받아내고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강력한 상승에 대한 조정이고 다시 고점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사상최고가를 돌파하면서 한파동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 엄청난 상승에 대한 조정 한파동이 나온 거고 다시 상승 조정 상승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저항에서의 매물 강도, 매물의 출회 정도를 확인하고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매수에 유입될 때 공략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환율 움직임이 좀 수상하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돌파하고 1352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듯이 1350원 부근에 여러 번 부딪혔었는데
있었는데요. 거기를 돌파한다면 위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율 주목을 해야 됩니다. 4월 5일에 미국 암학회가 있는데요. 선반영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오늘 3,000당 제약 루머가 돌면서 17% 급락을 했고, 박셀 바이오는 임상 2회 이상 연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급락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지난 3월 초에 미국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 첫 번째 조정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전고점 종가에 부딪힌 건데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한 상태에서 반등 파동도 나왔기 때문에 지난 주말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했었는데요. 21선이 깨지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30분 봉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21선에 해당하는 자리와 어제의 저점, 그저께의 저점이 맞물리는데 그 저점과 21선을 갭으로 깼습니다. 그러면서 첫 1분, 3분, 5분 매도세가 작용을 했죠. 그럼 여기서라도 보유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3,000당 제약이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금요일, 월요일 아침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5일선을 시가 갭으로 깨면서 급락했습니다. 루머가 돌았었죠. 그런데 오늘 급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점에서 어제 부딪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5분봉으로 더 확대해서 보면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고 그 윗꼬리가 계속 저항이 되면서 깨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깨지는 거 보고 최고점에서 못 팔아도 깨지는 거 보고 나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어제 저점을 깨면서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 바로 매도세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급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 자리를 시가 갭 하락으로 이탈하고 첫 1분봉에서 5분봉이 음봉으로 형성되면 단기 하락이 세게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 우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HLB도 21선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5분봉을 보면은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하락세가 강한 거니까 관망하면 되는 겁니다. 1분기 양극재 수출량이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는 소식에 2차전지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일 공개되는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일 아침 테슬라 1분기 인도량 확인해야 되겠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다라고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1월달 바닥을 만든 이 양봉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상승이 완만하죠. 그 전에 하락에 비해서 상승이 완만하게 나왔고 상승 시에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저점 또 직전의 이 양봉 이런 자리에서 다시 지지가 나타나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도매 판매 2개월 연속 감소 소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3%대 하락했는데요. 현대차 이 박스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면 매수인데 어제 지지가 없이 바로 깨졌습니다. 그리고 61선에서 지지가 나타나면 매수를 노릴 수 있는데 61선도 그냥 깨졌죠. 5분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제 아침에 강보합 출발했는데 음봉이 나타나면서 바로 깨졌습니다. 그런 관망이죠. 오늘도 시가가 어제 종가 아래, 어제 저가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시가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또 관망입니다. 매도세가 살아있는 주식을 먼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됩니다. 61선 같은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깼다는 것이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61선을 바로 빠르게 회복하거나 지난번 이 긴 아랫꼬리 부근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기아도 어제 61선이 살짝 깨진 상태에서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바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지지가 안 나온 거니까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관망해야 됩니다. 주봉상 22평 내려왔거든요. 지난번에도 주봉상 22평 찍고 올라갔는데 주봉상 22평에서 하락이 멈추고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음봉으로 떨어지는 주식을 내가 올라갈 거야 예단하고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알테오젠이 3일 연속 하락하면서 17만원으로 끝났는데요. 지난 3월 27일 날 장중 15% 급락했었죠. 최대주주 대표이사의 부인이 160만 주를 매도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파동을 중기 분봉 30분봉으로 보면요. 급락을 했다가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눌렸다가 미니 쌍봉을 만들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지지 시도가 나온 자리가 그때 최대주주 부인의 대량 매도로 급락했던 저점입니다. 그걸 지켜야만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시초가가 그 아래에서 출발했죠. 이렇게 지지되어야 하는 자리를 시가가 깨서 출발했고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면요.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 흐름이 되는 거죠. 오늘 자리가 여기 앞에 저항받던 자리죠. 저항받다가 갭을 만들고 돌파를 했고 그 윗꼬리가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가 나오면서 상승했었거든요. 지금 그 자리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33일선 살짝 깨졌는데 그 부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늘 저점을 보면은 분봉상 하락이 한번 멈추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여기서 이중바닥을 만들어야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반등이 세게 나온다면 여기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단 부딪힐 확률이 높은 거죠. 거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연속 하락이 나오던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하락이 멈추고 지지 양봉이 나왔습니다. KB금융 역시 연속 하락이 나오다가 지지 양봉이 나왔거든요. 삼성생명도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은행, 보험주, 저PBR 관련주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오늘 나타났습니다. 내일 이들 종목들 매수세 유입되면 공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테스가 박스를 돌파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 급등할 때 소외되었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박스를 돌파했죠. 월봉상 저항을 돌파한 형국이고요. 그 다음 저항을 향해서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을 더 높게 두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봉 차트입니다. 강력한 박스 돌파 파동이 세게 나왔었죠. 거래 늘면서 이 큰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고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내려오면 주봉의 22평이고요. 이런 자리는 깼다가도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주봉상 이렇게 저항을 받던 자리 또 그 밑에 저항을 받던 자리가 있고 그러면서 주봉에 22평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일봉과 중기 분봉상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8만원이라는 중요한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 28일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주봉상 중요한 저항에서 부딪히다가 돌파한 겁니다. 하나의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면요. 그 다음 저항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8만원 저항에서 부딪히다가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인
85,000원, 6,000원짜리를 보러 갈 확률이 높은 거죠. 30분봉 차트로 봤을 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저항에서 눌리는데 저점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저항에서 매물이 세게 나오면 저점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점을 지키고 있다는 건 반대로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 외국인이 계속 샀죠. 개인들은 계속 팔았고요. 그 다음 또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이번엔 눌림이 약해졌습니다. 눌림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약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저점에서 눌릴 때마다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저점이 지켜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눌림이 나와서 지켜질 때도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고요. 눌림이 약하게 나오면서 매물을 받아내고 돌파하면 돌파 매수했을 때 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에서 이 주봉상 이 자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알려드렸었죠. 8월 26일 날 이 돌파 때 매수를 하고요. 29일 아침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또 추가 매수 불타기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매매 내역을 매매일지 차트로 보면요. 오늘 계속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86,000원까지 분할로 걸어놨는데요. 지난주에 8만원 돌파할 때 분할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살짝 입질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28일날 돌파할 때 매수를 했고, 여기서도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주식 선물로 매수를 해서 매매 마크는 찍혀있지 않고, 29일날 아침에 플러스 출발해서 눌렸다가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걸 보면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고 또 불타기를 했습니다. 이때 보면 1000주씩 이렇게 불타기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총 13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서 어제 조정에서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매수는 하지 않았고 홀딩한 상태로 넘어와서 오늘 86,000원까지 분할로 걸어놨습니다. 설명드렸지만 상승한 만큼 조정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의 목표치가 맞물리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8만원 중반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고 거기서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재매수 기회를 노릴 생각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급등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주식을 2020년 3월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차트의 비밀을 찾아 헤매다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차트는 개나 줘라. 차트쟁이들은 다 지나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라고. 워렌 버핏이 최고 주식 투자자라더라. 가치 투자를 실시합니다. 큰 손실을 보게 됐고 친구의 정말 좋은 정보를 들었지만 이것도 결국 손실, 유료병도 결국 손실. 이렇게 손실만 보던 중 하승훈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아, 이분 좀 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강의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하고 듣게 되었죠. 저는 절대 가치 투자자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나의 진입 시점을 좀 바꾸고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는 것. 차트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모르는 악재와 호재가 반영됨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앞으로 차트와 기업 분석을 같이 조합해보는 수익 및 장기 투자자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외의 유명 주식 서적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시장에도 이게 맞는가? 현재의 한국 시장은 짧은 호흡으로 테마의 순환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나 뉴스로 매일 새로운 급등주가 탄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수익을 냈던 매매 방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어렵지만 익숙해진다면 현재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승훈의 급등주 아카데미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반도체 관련주 테스가 17% 상승하면서 신고가 기록했고, 어보브 반도체, 윈팩, 삼성전자 강세 보였습니다. 엑시콘, 파두, 네오셈, CXL 관련주 강했고요. 이스라엘의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소식 등의 정유가스 관련주,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강세 보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와 자동차 관련주는 약세 보였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흥구석유, SK D&D, CNR 리서치
강스템 바이오텍, SK 이터닉스 상한가 기록했고 한국석유, 엑시콘, 테스, 하나로 에어스페이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SK 이터닉스, 엑시콘, 테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양디지텍, 재룡전기,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는 11선 지지 나타나면서 플러스 0.19%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매수했고요. 개관이 3,500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2.29%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2,200억 매도, 개관이 2,3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7원 상승한 1,352.1원. 일본 니케이 증시는 플러스 0.09, 홍콩 항생지수가 2% 급등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은 약보합 수준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3.6% 상승, SK 하이닉스와 KB금융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엔캠, HPSP 상승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LB, 알테오젠 등 약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KB금융, SK이노베이션, S-오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HLB,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위메이드, HLB제약, 재룡전기, 엑시콘, 네오셈, 주성엔지니어링.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리노공업, 테스, VT, TLB, 원익IPS, 파크시스템스, 동진세미캠, SNS텍, 솔브레인.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파크시스템스,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동진세미캠, 원익IPS, VT, 바이넥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